279명, 광복절에 발생한 코로나 발생 건수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생각하고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되돌아봐야 하는 날. 개인적으로는 이 날에 지난 4월 이후 코로나 최대치를 찍었다는 게 참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외신에도 우리 상황을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 팩트 전달 기사와 더불어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 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다루는 기사도 많습니다. 이제 정광훈 씨는 한국의 극우를 상징하는 위치로까지 국제적인 발돋움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분석 기사와 함께 작년에 정광훈 씨를 자세히 조명한 기사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1월 한국 보건당국은 279건의 새로운 코로나 사례를 보고했다. 그런데 그중 많은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한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4월부터 매일 2자리 미만의 발생 건수를 기록하며 효율적으로 전염병과 싸워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뛰었다. 이러한 교회 발발은 보건관리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부의 한국 교회에서 이뤄지는 사람이 가득 찬 채 열렬하게 진행되는 예배 스타일은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에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한국이 첫 번째 전염병의 물결을 맞았을 때 이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마일 떨어진 대구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퍼진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1차 파도를 만들었던 신천지만큼이나 논란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정광훈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서울 중심부에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기독교 보수 집회의 원동력이었다. 전 씨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공산화하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대중의 봉기를 선동해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그는 4월 보석 석방 이후에도 대규모 반문 집회를 촉구하며 정치활동을 계속해왔다. 이번에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하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다. 전시교회 4,000명 이상의 성도들 역시 2주 동안 자가격리와 바이러스 검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 토요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또 다른 보수파 반정부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며 행정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을 한다. 전 씨는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찬 선동적인 연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집회 참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직접 언급했다. 동시에 강제적인 수단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도 예고했다. 토요일 반문 집회에 시위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집에 머물라는 공식적인 정부 발표를 무시한 것이다. 이날 한국 보건당국은 대규모 바이러스 재발 조짐을 경고했다. 주말 동안 한국 정부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및 축구 경기 관람이 금지되고 노래방, 나이트클럽, 뷔페 식당과 같은 시설들이 폐쇄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미 군사당국은 연간 합동 군사훈련까지 연기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건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꼭 전시교회의 발발이 아니더라도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는 많은 케이스가 교회에서 발생, 분화했다. 극우화된 정치행동에 매몰된 극단화된 사람들이 만든 합작품.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게 언제든 서로 상반되는 지형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과몰입되어 극단화되면서 이런 과학의 영역마저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법원도 그런 행태였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 전문가가 판단해 행정당국이 내린 집회금지 판단을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뒤집은 모습.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법원이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모세의 리더십과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다 칭찬한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애적 선동자 또는 가짜 예언자와 같은 말로 표현한다. 그의 극단적 주장이 어떻든 간에 이 64살의 장로교 목사는 한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보수 세력 반발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는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퇴진이 주님의 명령이라 말한다. 또한 그는 별다른 증거 없이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 말하기도 한다. 전 씨의 그러한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말들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재상전되며 군중, 그 중에서도 대부분 나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다. 전 씨의 부상은 서구 사회의 극우 포퓰리즘의 급증과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애국심과 네이티비즘에 대한 호소, 이데올로기와 이민자에 대한 증오, 신과 전통에 대한 빈번한 언급,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분노를 퍼뜨리고 국가가 무너지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은 미국의 자녀라 말한다.
그의 집회에는 태극기만큼이나 많은 성조기가 등장한다. 집회의 연사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 사탄이라 부르면 군중은 아멘 또는 할렐루야라 답한다. 분석가들은 전 씨의 기묘한 브랜드는 결국 그 불이 꺼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전 씨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을 이용해 그 정치적 불길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노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커지는 불만이다. 학교 수업에서 뒤처져 목사였던 친척 집에 보내졌던 시기, 전 씨는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낮에는 공고에 다녔고 밤에는 영어를 공부하며 독재를 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 등에 탐닉했다.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운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학교에 등록하게 된다. 전 씨는 말한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교회는 항상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라고 말이다. 실제 한국의 교회는 정치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보적인 목사와 사제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던 군사 독재자들에 맞서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 목회자들의 경우 종교적 신앙을 반공산주의적 애국주의와 동일시한다는 점에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예배 인원을 갖고 있는 한국의 거대 교회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전 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부시 대통령이 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2005년에 소위 애국자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말한다. 이를 그는 노조화된 진보적인 교사들이 반미와 친북 이념으로 아이들을 독살하고 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언젠가 그는 한국이 5명 미만의 자녀를 낳는 가정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승려들을 섬에 감금함으로써 한국을 기독교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교회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성도들은 그가 말하면 빤스를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교에는 이슬람 혐오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는 일상적으로 아랍 이민자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 부른다. 지난 1월에 그는 보수 교회들의 연합 모임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중요한 정치인으로까지 올라서게 된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집회를 생중계하며 분노를 퍼뜨리며 사회를 양극화하는 바이러스성 이야기를 홍보한다. 매일 밤 전 씨의 추종자들 수백 명은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야영을 한다. 전 씨가 아침에 나타나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헌금하며 축복을 구한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온 김성남 씨. 김 씨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로 전 씨를 축복한 후 말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이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크게 분노합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성도 기르며 즐겁게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어른들의 행동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금쪽 같은 시간이 희생됐다는 게 너무나도 분합니다. 저는 극우의 목소리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사회나 극우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증오의 관점으로만 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진짜 애국시민이라 생각한다면 그러한 주장들 지금은 피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